네,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청와대 2기 내각 인사는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인사 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당 의원님들도 심지어는 한숨을 쉴 정도로 한심한 그런 인사였는데 국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각종 투기와 특혜로 얼룩진 장관 후보자들의 변명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망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도대체 청와대에서 인사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여야 의원을 넘어서서 저희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지금 자료를 아주 정말 반드시 낼 수 있는 것만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검증을 할 때 후보자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목록을 달라고 한 겁니다. 후보자가 낸 자료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후보자한테 이런 자료를 내주십시오 하고 목록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와대가 어떤 자료를 보는지를 저희 국회의원들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제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한 사항,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등등 이야기를 대면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해당 자료를 좀 꼭 좀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좀 받아 주시기를 강력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후보자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북구의 김정재 의원입니다. 윤두환 수석님 나오셨죠? 윤두환 수석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지금 최근에 인사 참사 국민들이 다 지금 말문이 막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사 민정 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이 없다.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네.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최종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 세 채면 된다 안 된다 가격은 얼마 이상이 어떻다 기준을 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실장님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거는 이런 지금 소통수석의 대답이나 지금 인사 라인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면 당사자들이 후보자들이 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개인 사생활 보호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아요. 그분들한테 우리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목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법 운운하면서 공개 비공개 얘기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실장님. 당장 제출해 주세요. 이거 사전 질문서 그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저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당장 제출해 주시고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목록을 받길래 이렇게 인사 검증이 안 되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만 달고 그냥 답답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자료 안 주세요? 부당한 자료 아니니까 당장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까 뭐 틀에 박힌 대답을 적어주시는 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적어도 삼선 의원 국회의원 출신이십니다. 그 공무원 같은 그런 틀에 박힌 그냥 법률 운운하는 그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인사 규정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당장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상의라뇨. 예, 법 목록입니다. 규정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법 정도는 읽을 그동안에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례로 확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들이 뭘 했는지 이런 거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목록을 달라는 거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어디 사셨는지 아십니까? 관사로 들어가기 전에 종로구 옥인동에 살았습니다. 실장님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관사 운영 규정, 관사에 대한 규정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관사라는 배를 사용하려면 뭐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누군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운영 규정 달라있는데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공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청와대가 신의 영역입니까? 아무도 근접을 못하고 어떤 자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까? 소통하시겠다면서요. 도대체 누구와 통한다는 겁니까? 국민과 한다는 겁니까? 소하고 한다는 겁니까? 경청하시겠다면서요. 예? 이 자료 당장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김의겸 전 대변인이 정말로 규정에 맞게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전세금 4억 8천을 빼가지고 예? 같은 종로구 옥인동입니다. 청와대하고 엎어지면 코다릴 때예요. 그런데 4억 8천을 빼가지고 몰빵을 하고 25억 투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젊은 2030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진보 꼰대라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데 뒤로는 이렇게 투기나 하고 가면을 쓴 집단들이라고 집단적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관사 운영 규정을 달라는 겁니다. 주세요. 주시고 지금 김의겸 그 전 대변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전세금 4억 8천 빼서 흑석동에 25억 이거 완전히 몰빵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직전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게 저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자료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이 자료 주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이 사람이 나가면서도 꼰대짓을 하고 나갔어요. 그냥 나가지 않고 사과하고 착하게 나가지 않고 내 나이에 정말 전세만 면하고 싶었다. 아니 자기 재산이 14억이나 있고 집을 5억짜리 전세를 살면서 그 전세금 아끼겠다고 지금 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도 가족과 함께요. 실장님 5억이면은 돈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네,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좀 안 되겠습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물정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대출을 1억 9천 받았는데요.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고 이자도 상당히 됩니다. 50만 원씩 됩니다. 그 100만 원 넘죠. 근데 그걸 지금 관사에 살면서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을요. 그래서 알아봐야 됩니다. 꼭 주십시오. 조현옥 인사수석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인사수석입니다. 네.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가장 스타는 박영선 후보자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삼성 저격수, 대기업 저격수로 명성을 얻어서 정의의 사도인 양 알려져 왔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위법 탈법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고 사죄할 마음도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당당하게 호통치고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도 아주 실로 놀라웠는데요. 박영선 후보자 그 흠결이 한두 가지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수석님? 네, 청문회에서 네, 여러 보셨죠? 의원님들이 자, 지적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게 있었지만 가장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정말 갑질 중에 갑질 의원이었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고서 30년간 3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6번이나 구청에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그것도 구로구청에 얘기를 해서 그걸 감면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현행법 위반이고요. 그 16번 재산이 42억입니다. 42억. 그것도 재산 등록이 된 게 42억입니다. 실제로는 한 80억 정도 되겠죠. 뭐 70인지 80억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분이 고작 4만 원짜리 과태료 이거 면제 받으려고 구청에 얘기해서 의정 활동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 감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을 가지는 누구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운전기사님들은 점심 한번 먹고 차 세웠다가 딱지 끊기면요 4만 원씩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더 과관인 것은 이 지금 황후 특혜 진료입니다. 이거 오죽하면은 저 간호사들이 제보를 했겠습니까? 예? 본인이 진료실이 아니고 본인 별도 공간으로 치료 기기를 옮겨가지고 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소위 정의의 사도 대기업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분이 이런 일을 해놓고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요. 무슨 여성 모욕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이런 단어를 본인 갑질 행위를 하는 이 지적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성 모욕이라는 게. 섹슈얼 허레스먼트 이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정의나 좀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어디에 단어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벤처 장관 후보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 현행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하고 42만 원 식사해놓고 선관위에는 전 법무부 장관과 오찬을 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인사수석님, 지금 제가 왜 이런 분을 도대체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했느냐 봤더니 인사수석님이 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익산에 땅 갖고 계시죠? 수석님, 익산에 땅 갖고 계시죠? 네. 저게 네. 지금 수석님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이게 산지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거여서 저는 남편 이름이 사실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땅이 그렇게 많고 재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 정도 땅이 배우자 땅이 어디 있는지도 뭐 하는지도 모릅니까? 알려드릴게요. 저 노란색으로 익산에 된 갖고 부분이요. 있습니다. 네. 재산 신고에는 본인 걸로 돼 있습니다. 본인 재산 신고 내역서 작성 안 하세요? 제가 본인 작성하고 소유로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인 네. 소유로. 저희가 지금 재산 신고한 자료를 보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이 산지인데요. 이 무단으로 전용된 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 묘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이거 무단으로 산지를요. 무단으로 전용하면은 산지관리법 54조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무허가 묘지 이것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